안녕하세요. 저희는 10대 임산부를 대상자로 선정해 빈혈에 관한 영양교육을 기획한 김혜연, 김혜원, 문규빈, 문유라, 소찬희, 송채령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5에서 19세 여학생들의 평균 임신 경험률은 0.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임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10대 임산부를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들의 영양 문제로 많은 것들이 대두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빈혈, 엽산 섭취 부족, 저체중, 흡연과 음주가 있었습니다. 영양 문제의 발생에서 공통된 원인으로는 임신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 부족에 물론 산정 관리의 소홀로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여건도 영양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인 대상자의 특성상 결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아침을 겨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사를 패스트푸드와 편의식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많이 보였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대 임산부의 빈혈은 37.7%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량 영양소는 평균 섭취량의 75% 미만으로 낮은 섭취율을 보였습니다. 헤모글로빈 농도가 40 미만인 심각한 빈혈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기 태아 및 모산 사망률이 증가하며 이어 조산이나 사산의 확률 또한 증가합니다. 태아의 경우 성장 발달 장애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빈혈은 임산부에게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이지만 특히 청소년 임산부의 경우는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더욱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식습관 개선이 가능하다면 빈혈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효과가 가장 많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임산부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한 주기적인 빈혈 영양평가로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양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4가지 측면에서 빈혈을 영양문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 학습 주제는 빈혈의 철분과 연관지어 철없던 시절은 안녕으로 정하였습니다. 줌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구성하였고 총 150분의 교육입니다. 1차 시에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론교육에서는 빈혈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지식과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줍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철분 섭취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줍니다. 이어서 올바른 섭취가 가능하도록 급원식품과 철분을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식재료로 구성된 조리 키트는 사전에 모집품을 통해 받은 주소지로 배송할 예정이며 조리 방법을 설명 후 함께 실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줌을 통한 실시간 소통으로 조리법에 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전 조리 키트와 레시피북을 함께 보내줄 예정입니다. 10대 임산부의 경우 음식 조리에 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음식 만드는 원칙, 식사 구성안부터 포함된 레시피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빈혈증을 포함하여 다른 임산부 증상들에 적합한 레시피들이 들어있어 임신기에 전반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조는 리플릿을 제작했습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에 추가적으로 10대 임산부에게 해당하는 정책 지원 내용을 포함해 간략히 요약하여 일상생활에서 되새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플릿을 실습 교육 키트와 함께 보내고 동시에 휴대폰으로 볼 수 있도록 파일화하여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차시 교육 이후 2차시 교육까지 2주 정도의 텀을 두어 교육 대상자들이 실천하는 기간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2주 동안 실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실천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대상자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정 시간에 알림톡을 보내 실천 일지 기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널에 작성한 식단을 바탕으로 간단한 피드백이 포함된 실천 일지를 제작하여 배부해줄 계획입니다. 2차 시 교육은 앞서 작성한 실천 일지를 바탕으로 한 소모임으로 1차 시 학습 주제와 연결시켜 철든 엄마들 여기 모여라! 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모임을 교육 방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0대 임신 경험자를 섭외하여 대상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모임 중간중간에 게임을 넣어 교육에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상품은 대상자에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산부 용품으로 정했습니다. 홍보 전략으로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육 일정과 관련된 내용, 신청 방법을 게시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QR코드로 연결하여 간편하게 지원 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집 기간은 충분한 홍보 기간과 참가자가 신청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넉넉히 잡았습니다.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선물 증정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글 게시를 통한 홍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해 10대 엄마 유튜버인 참참참님에게 영상 내에 교육 홍보 삽입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1차시 교육이 끝난 후 구글 폼을 이용해 대상자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자 스스로의 평가에서부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문장을 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2차시 교육 이후 실전 일지를 바탕으로 한 평가로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모임을 통해 개인의 식습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차시 소모임 교육의 메인인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역할을 배분해 소모임의 교육 현장을 그려보았습니다. 저희는 줌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지만 대면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철든 엄마 소모임의 하이라이트인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개에 앞서 저희가 활동의 용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지난 2주간 보내주신 식단을 표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본인 것이 아닌 다른 분들의 식단표를 받고 그분의 식습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상 가볍게 발표할 예정이니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각자 10분 동안 천천히 읽어보면서 문제점에 대해 기록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시작해도 될까요? 네, 진행해주세요. 저는 찬이님의 식단표를 받았는데요. 새끼를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식단도 균형 있게 잘 구성하신 것 같지만 식후에 녹차 라떼나 커피를 꼭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찬이님의 경우에는 고기나 생선 요리를 드실 때 녹색 채소를 한 가지 이상 꼭 섭취를 해주셨더라고요. 신경 써서 실천을 해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칭찬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만 유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식으로 녹차 라떼나 홍차를 자주 드시고 커피도 주 2회 정도를 드셨더라고요. 철분이 풍부한 육류를 드신 후에 후식으로 커피나 홍차, 녹차 등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탄닌 성분으로 애써 섭취한 철분의 유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후식으로는 철분의 흡수를 돕는 토마토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갈아 주스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혜연님의 식단표를 받았는데요. 혜연님은 패스트푸드나 간편식을 일절 드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다만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처럼 채소랑 두부 위주의 식단으로만 구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찬이님. 동물성 식품에 존재하는 햄철에 비해서 곡류, 콩류, 유제품, 난류에 존재하는 비햄철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부족하면 빈혈 유발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침을 드시지 않는 날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네. 임신 중 에너지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체중이 정상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식사 구성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침을 거르게 되면 점심시간까지 약 15시간 이상 아이에게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혜연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유라님의 식단표를 받았는데요. 유라님은 세 끼 모두 잘 챙겨 드셨지만 패스트푸드와 간편식을 조금 자주 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혜연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유라님은 식사를 거의 거르신 적이 없으셨어요. 다만 집에서 조리해 먹는 것보다 외식을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 주로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간편식을 구매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이런 종류의 음식의 경우에는 고칼로리인 것에 비해 영양가는 굉장히 부족하고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섭취하시는 것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또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 영양소가 지방, 당질 등으로 편중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비타민류가 부족하게 돼요. 네, 그러므로 가급적 집밥을 드시는 것이 좋고 채소나 과일 등의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피드백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식단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파악하셨나요? 다른 분들의 식사 구성을 참고하고 개선해 나가면 더 좋은 빈혈의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활동으로는 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안을 찾듯이 먼저 각자 식습관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빠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패스트푸드와 편의점 음식을 찾아 먹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게 되면 제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많지 않아서 항상 똑같은 음식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르바이트로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직접 밥을 만들어 먹는 부분이 참 힘들었어요. 특히 밥을 먹을 시간이 안 나서 대충 편의점에서 때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라 일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많이 해둬야 하는데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해서 너무 걱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빈혈의 심각성에 대해 배운 뒤 철분급은 식품을 찾아 먹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했고요. 레시피북에 있는 조리 레시피들도 많이 따라해서 먹어봤어요. 근데 커피를 못 끊겠더라고요. 커피랑 각종 탄산이 있는 음료들이요. 항상 먹던 습관이 있다 보니 음료 섭취 없이는 너무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밥만 먹고 나면 음료를 마시러 카페에 가는 저 자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커피는 정말 많이 줄이려고 했어요. 저도 커피를 끊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너무 피곤해서 카페인 섭취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아침을 안 먹던 습관이 있어서 계속 아침을 거르게 되었습니다. 한 끼 결식했다고 몸에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거르게 되네요. 늦잠을 자게 되니 또 계속 점심부터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침을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경험자님께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임신을 하게 되니 저도 모르게 살이 오르는 모습이 보여서 살짝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밥도 안 먹고 싶고 저도 모르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아침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하루에 한 끼 안 먹으면 살이 조금 덜 붙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건데 혹시 경험자님은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는 과정에서 먹는 양이 늘고 그에 따라 살이 붙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닌 아이가 먹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좋은 음식들만 골라서 먹으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내 살이 아이의 살이 되는 거고 나의 식습관으로 병이 생기면 나뿐만 아니라 아이도 아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질병들과 빈혈 예방에 관심이 생기고 실천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경험자님의 감동적인 말까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식습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바로 인한 간편 음식 섭취의 증가, 피곤함, 그리고 습관적인 탄산과 커피의 섭취, 아침 결식, 다이어트 스트레스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 조별로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개조로 나누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식습관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각 조에 카페인의 섭취, 아침 결식,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주제로 선정해 드렸습니다. 토의에 앞서 간편 음식의 섭취에 관한 경험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바쁜 아르바이트 일정으로 밖에서 사 먹는 비중이 높았는데 의식적으로라도 건강하게 챙겨 먹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외식을 하더라도 샐러드 한 접시 정도는 같이 먹으려고 한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 주변에 서브웨이랑 파리바게트가 있었는데 자주 애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고 매일 샐러드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육회 비빔밥처럼 섬유질과 동물성 식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식사를 챙겨 먹었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푸드를 먹어야 한다 하는 날에는 햄버거 세트 메뉴에서 감자튀김과 콜라를 콘샐러드와 우유로 바꿔서 섭취했고, 부실하게 식사를 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날은 계란, 채소 등으로 간단히 김밥을 싸서 도시락을 챙겨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도시락을 매일매일 챙기기는 어려워서 자주 먹지는 못했지만 종종 먹으면 집밥 먹는 느낌도 나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귀찮더라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아침에 도시락을 쌌던 기억이 나네요. 네, 경험자분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간단한 실천 방법부터 얘기해도 좋으니 각 조에 주어진 주제에서 자유롭게 토의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주제는 카페인 음료 섭취가 되었네요. 네, 아까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아이스 커피나 라떼 같은 시원한 음료들을 끊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피곤해서 마시는 경우도 하더라고요. 그럼 한 분씩 생각하신 대안책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해결 방안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실 때마다 아기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최대한 연하게 커피를 타고 또 물을 넉넉하게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진하게 먹는 것을 좋아해서 만족하긴 어렵더라고요. 그럼 마시 커피랑 비슷한 디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건 어떨까요? 요새 카페들 가면 그런 디카페인 음료도 많던데. 근데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도움을 좀 드리자면 디카페인이라고 해도 카페인을 소량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카페인 공정에 따라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정도가 다 다르지만 100%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 이상만 제거가 되었다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커피보다는 카페인 섭취를 훨씬 줄일 수 있겠죠? 아,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도 개선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저도 임산부 카페에서 흠노리카노라는 보리커피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집은 작두콩차를 자주 마시는데 커피 맛이랑 완전히 같지는 않는데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커피 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혜연님 말씀 들어보니까 디카페인 음료 외에도 카페인 함량이 거의 없는 차 종류로 대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커피를 너무 못 마셔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카페인 함유량을 잘 보고 일주일에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는데 혹시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는 점 있나요?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어떤 식습관 문제를 선정했고 개선 방안을 어떻게 모색했는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조는 카페인 섭취 문제를 식습관 문제로 선정하였고, 개선 방안은 커피를 마시되 연하게 물을 넉넉히 타서 마시기, 디카페인 음료로 대체하기, 카페인 함량이 거의 없는 차 종류로 대체하기, 꼭 마셔야 한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주일에 한 잔 정도 즐기기로 생각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잘 찾아주셨네요. 커피의 농도를 줄여 마시면 카페인 섭취를 기존보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괜찮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카페인은 철 흡수를 방해하는 것과 더해 태반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당장 끊어내기 힘들다면 이 방안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카페인 음료와 차로 대체하는 방안도 아주 좋아요. 요새는 유기농 보리로 만든 임산부용 커피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죠. 오르도 같은 제품의 경우는 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디카페인이 아닌 무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잔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산부는 스트레스 관리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다만 소량의 카페인도 임산부에게는 위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체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마시던 분에게는 이 네 가지 방법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활동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인 빙고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